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 대장입니다. 요즘에 많은 은행들이 고민이 있다고 해요. 어떤 고민일까요?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이제 현실인가 봐요. 물론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또 올해는 또 올해 영업을 해야 되는지라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자소서든 면접에서는 우리가 녹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좀 어떤 부분들을 후벼 파보면 좋을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식형을 계속해서 시청한 취준생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겠지만 오늘 이 얘기예요. 지금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공공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위한 집단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사회적 책임과 뭐 도덕적 의무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기관이 절대 은행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취준생의 입장으로서 저랑 같이 신문기사를 읽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취준을 해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은행에 갈 거야. 은행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우리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왜 채용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보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소서든 면접이든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거나 뭐 조정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뭔가 막 침투해서 그것들을 세뇌를 당해서 우리가 그거를 막 암기식으로 하면은 별로 면접장에서나 나중에 여러분들을 피할 그런 장소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를 하나 보더라도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제가 매식경에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강조한 건 뭐냐면 이제 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를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행 취업을 처음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예대 마진 정도로 우리가 들어봤을 거죠.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지난 매식경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작년부터 얘기한 거는 대출이 막혀요, 여러분. 그럼 대출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은 대출이 막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한 거죠. 자, 결국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지금 증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시중은행들을 이제 뭐 옥죄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권고한 거죠, 권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은행들 너 1금융권도 대출 이제 그만해줘 이렇게 살짝.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금융권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냥 계속적으로 그 대출을 해주지 않느냐 그런 상황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선의 이슈도 있고 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대출 증가율이라는 이슈는 2022년 올해도 계속 그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먹거리를 창출해? 그래서 여러분들 비이자 수익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은행들은 대출을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돼요?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게 은행의 본질이니까 예대 마진이. 그런데 그 대출 중에서 지금 어디를 딱 숨통을 막은 거예요? 가계대출을 막은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이제 파일을 켜야 될까요? 기업 대출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농협 면접을 이미 보셨고 이제 뭐 산업은행도 있고 이제 앞으로 기업은행도 있고 뭐 남은 은행들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채용이 준비되는 은행들한테는 기업 대출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면 좋다. 저 기업금융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몰라요, 다.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3개월이면 됩니다. 제가 매식경 3개월만 집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금융당국에 볼게요. 잠깐만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출 시장이 위축되자 은행들이 일제히 기업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그냥 개인금융을 준비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인금융만 예를 들어서 면접 때 얘기할 거야. 물론 그것도 좋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개인금융을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WM을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한다. 물론 그 부분만 잘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은 뭐예요? 산업의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그것들을 짚어주면은 분명히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단 금융권 이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한 관심과 로열티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나의 뭐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로열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금융권을 준비하고 있다면, 첫 번째, 가계대출 지금 억제된 상황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대출 시장이 위축됐네. 세 번째, 그래서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눈을 돌리고 있구나. 네 번째,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떠한 이유더라도 기업대출에 관련된 소식들을 조금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면 되겠네 라는 결론을 짓고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자, 연초에 법인 고객을 확보해야 연간 이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직원들의 고가 점수에도 가중치가 붙는 만큼 각 은행별 기업대출 유치가 치열하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뭐라 할 수 있냐. 연초에 개인 고객보다 법인 고객을 확보하는 게 좋다. 왜? 연간 이자 이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은행권 준비를 한 번도 안 해봐도 돼요. 이 기사 하나로 우린 지금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연초에 고객의 종류는 개인 고객도 있고 법인 고객도 있지만 어디에 집중을 한다? 법인 고객을 확보한다. 왜? 왜? 연간 이자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개인 고객보다 훨씬 더 파이가 크다. 그래서 법인 고객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의 고가 점수에도 가중치가 붙는다. 이 말은 뭐냐? KPI에도 붙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은행원이라면, 내가 만약에 영업을 개인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법인한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법인한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내 개인의 평가가 잘 받고, 또 개인의 평가가 잘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은행들의 KPI가 이렇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되겠어요? 상사한테 이쁨 받겠죠. 그렇죠. 직장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아직 직장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면접관들한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굉장히 이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기업대출 확대 목표는 지난해보다 약 38조가 넘었다. 국내 4대 시중은행, 여러분들이 어디에 공고가 뜨더라도 기업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은행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기업대출 규모를 전년 실적 대비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기업대출 실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디가요? 지금 시중은행들이요. 자, 은행권의 이 같은 대출 전략은 지난달 대출 잔액 증감 수치에서도 확인된대요. 5대 은행의 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어떻게 됐어요?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으면은 은행 이익이 안 돼. 이익이 확대가 안 됐네. 그게 아니라 가계대출 줄은 만큼 어디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업대출에 분명히 집중했을 거예요. 뒤에 기사 한번 볼까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첫 감소래요. 뭐가? 가계대출 잔액이. 자, 이런 거 기사에서 여기 빈칸은 연습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자, 반면 여기 잘 봐야 돼요. 반면 뭐가 올랐다? 기업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44조 원으로, 이게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전월 대비 8조가 넘는 금액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증가했다는 거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은행권이 기업대출로 쏠리는 까닭이 뭐다?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로 가계 여신 확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포인트다, 이 포인트. 자,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지원자, 최근 금융 이슈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하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답변을 우리가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막 그런 얘기보다 이런 시장의 이슈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약간 트렌드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얘 그래도 좀 곡조를 안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물론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소재 선택이라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공통적인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에서 5%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DSR 규제를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가계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4, 5%로 묶어놨기 때문에 최대로 목표치를 잡아봐야 5%. 자, 그럼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다? 가계대출을 지금 몇 퍼센트로 묶어놨다? 4, 5%에 묶여놓은 거예요. 왜?
이걸 더해주면은 가계부채 위험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때문에 가계대출보다는 무슨 대출의 성장성을 기대해야 된다? 기업대출. 기업대출 여러분 잊지 말아요. 기업대출. 자, 올해 인터넷 전문 은행까지 기업 대출을 본격화하면서 이게 또 위기예요. 이게 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더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재를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매식경 스타일을 조금 바꿔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냥 매일 여러분들한테 뭐 날짜 돼서 이거 해야 되지 한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의식적으로 그냥 뭐 오늘 못 들으면 뭐 말지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의 주제별로 제가 던져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주제를 꼭 공부하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꼭 남겨주세요. 꼭 남겨주세요. 댓글에 반응이 없으면 매식경 뭐 이제 못하죠.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뭐 결과가 바뀌는 친구들이 계속 나온다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토스뱅크는 이날 인터넷 은행주 최초로 개인 사업자 대출 출시했대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매식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스에서 지금 개인 사업자 대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거든요. 실제 사업을 영위해 매출을 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돼요. 어쩌고저쩌고 딱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또 알 수 있냐? 인터넷 은행들도 지금 이 기업 대출에 침투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시중은행들은 위기예요, 위기.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해요. 그게 이번 상반기, 올해 하반기 자소서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때 대해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 쓴다. 99%못 쓴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소서라든가 그런 내용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항상 지금 은행의 자소서라든가 내용들 중에 한 문항 정도는요 기업 포인트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 기업 포인트는 제가 얘기한 대로 T포인트예요. 컨트리뷰션. 즉 내가 기업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뭘 기여할 건지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안 해봤다? 그럼 안 돼요. 그럼 오늘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뀐 매식경 좀 어땠나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해야 돼 뭐 이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려고 이제 방식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주제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다? 은행들은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대마진에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대출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있는데 지금 가계대출이 제한되는 상황인 만큼 은행에서는 그 대출에 대한 이익을 줄이자라는 생각보다는 기업대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면접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리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경쟁 업체로 나오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쟁자로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타 경쟁사와 내가 가려고 하는 은행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어떠한 점이 고객한테 좋은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부와 취업 방법 그리고 취업 방법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신문기사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변화된 매식경 첫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들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